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고요. 오늘 볼만한 뭐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이제 뭐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. 주가는 뭐 오늘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, 이게 오늘 어쨌든 간에 또 곡물 관련주들, 비료 관련주들이 또 올랐죠. 또 이제 인도 이슈도 한번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테마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역행하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한번 올려주기 딱 좋았다. 모멘텀도 있었고 시장도 빠졌고. 근데 역시나 이날도 곡물 애들이 그러니까 곡물, 비료, 사료 그냥 뭐 곡물로 통칭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움직일 때 한번 올랐고, 오늘도 이 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발표 내용, 발표 내용에 대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. 오늘도 왜냐면은 그 섹터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바이오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에게 눈길을 막 그렇게 크게 준다거나 혹은 주가 자체가 진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고 혹은 뭔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계획만 발표해도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았다.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. 어쨌든 간에 오늘 또 6시 이후에 기업 설명회가 있죠. 근데 오늘 이 박셀도 기업 설명회를 했죠. 그리고 그 시간쯤 해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딱히 요때거든요. 요때인데 뭐 딱히 뭐 그렇게 이슈는 없었고 결국 주가는 밀렸습니다. 주가는 밀렸고 전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기업 설명회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고 아마 이 오늘 발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겠죠.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충분히 다 노출이 됐다.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박셀바이오처럼 안 빠지면은 좀 다행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공시 관련해서도 이제 뭐 신주 인수권 이제 부사채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, 뭐 정정 공시들이 전날에 나왔었죠. 정정이 됐고 9월 13일 최초 대출일, 그다음에 정정 나왔고,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뭔가 개인 투자자가 다이렉트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뭐 좋니 안 좋니 그거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행사 기간이 아직 좀 멀었죠. 거의 뭐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금 호재인지 아닌지 백날 분석해도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진짜 뭐 삼자 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고, 오히려 요즘에 시비가 시장에 나와도 그 물량을 받고 악재인 것처럼 갭으로 민 다음에 위쪽으로 띄우고, 금양이 처음에 올라갈 때 약간 그런 액션들 많이 보여줬었죠. 요즘 시장이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유독 CB 이제 그 시장에 나올 때 개파락 시키고 그거 그냥 양봉으로 말고 다음에 다시 또 자기 갈 길 가고, 금양이 아마 지금 뭐 원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권에서 그런 패턴이 2번인가 나왔을 겁니다. 3번인가. CB가 한참 이제 막 며칠 걸려가지고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. 근데 뭐 저런 것들은 그냥 주가가 반응해주는 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. 얼마 전에 항공주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대한항공이었나요? 대한항공 관련해서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거를 굉장히 개인이 해석하려면은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.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고.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은 뭐 호재니 악재니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뭐 이게 뭐 악재가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도배가 됐었는데 주가 올랐거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파악을 하려면은 그냥 발표되고 시간에서 뭐 오르는지 빠지는지 이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. 다만 이 뭔가 이제 그 시장으로 물량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조심해야겠죠.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복잡합니다. 저거 공시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고,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두올 물산이나 뭐 두올 산업 위쪽까지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세종 메디칼도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M도 있고,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원칙이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걸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, 오히려 시장에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데, 어려워 보이는 종목은 오히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. 내
관점에서 해석이 안 되거나 혹은 이게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종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 안 된다? 근데 임상 이야기 나오니까 매수하고 싶죠. 예, 이럴 때 무턱대고 매수한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좀 주가 빠지고 보니까 막 뭐 이러한 이슈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시비도 있고 막 그냥 뭐 액면 분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 하면은 그럴 때는 웬만하면 빠르게 그냥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. 예,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어려운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. 예,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뻔하게 악재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그냥 심플하게 그래 뭐 사람들이 다 약간 기피하니까 악재겠지 하고 이럴 때 매수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늘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막 반반 갈리고 너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지금 주가 위치도 굉장히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희망 고문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나온다? 이럴 때는 웬만하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너무 다른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최대한 위주로 접근하신 다음에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 역시나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. 제가 어제 오늘 같은 구간은 반등 한번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필 또 이 비료 이슈, 사료 이슈가 나오면서 곡물 이슈 나오면서 주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이오 이슈로 올랐는지 혹은 진짜 뭐 기업 설명회해야 되는 이슈로 기대감으로 올랐는지 혹은 곡물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으니까 올랐는지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. 예, 해석하기 나름이고 좀 복잡합니다. 예, 바이오 이슈로 제가 볼 때 오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결국 지금 지켜줘야 되는 구간 반등은 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.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내 매수가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비중이 크지 않다 하면은 충분히 대응해가지고 비중 조절이나 평단 조절이나 혹은 뭐 약수익권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. 여기서 마저 반등 안 나온다?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업 설명회 하고 나서 그냥 뭔가 실망감 때문에 하방 액션 나오는 거예요. 이런 거 진짜 안 좋을 수 있죠.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은 이 밑으로는 진짜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뉴스가 뭐 어떻게 나오고 호재가 뭐가 있고 앞으로 뭐가 기대되고 한다고 해도 주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딱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종목에서는 가장 심플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아무래도 내일 좀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 발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냥 쭉 읽어보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그냥 뭐 별거 없어 보입니다. 별거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. 이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좋다 나쁘다 명확하게 딱 뭐 어느 쪽의 확률을 높게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것들을 다 그냥 읽어 보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. 뭐 자궁 경부암, 뭐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4번째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다. 지금 뭐 치료제, 그러니까 백신이 있지만 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뭐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. 당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다 본다고 하면은 다 이런 식의 뉴스들은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좀 좋은지 혹은 이 추후에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의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, 특히나 내가 바이오를 매매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보는 뷰 정도는 충분히 기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.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에서 임상 통과하고 막 FDI 뭐 승인받고 이런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너무나 좀 이 장밋빛 미래만 그리시기보다는 내가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거는 검토하고 확인할 만한 거는 충분히 확인하고 근데 뭔가 좀 회사가 내가 확인하기에 좀 제한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내일이겠죠. 내일 주가와 그다음에 오늘 기업 설명회 이후에 나올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내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언제든지 늘 편하게 친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내가 진짜 이 종목 대응하기도 힘들고 요즘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. 저희가 그래도 다른 개인 투자자 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진짜 하다못해 뭐 무료 추천 종목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
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뭐 저희 회원분들 또 수익이 났습니다만 다 비슷합니다. 금리 인상 수혜주, 예, 뻔하죠. 제주은행,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것들 있고,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, 원자재, 리튬 관련주죠. 이런 것들. 네, 바이오도 매매는 하지만 늘 뻔한 구간,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간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게 조금이나마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지 않을까.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은 그냥 내가 존버한다고 해가지고 주구장창 올려주는 시장은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좀 끝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뭐 주가만 본다면은 그게 나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